반갑습니다. 전북 교구 교리학교. 오늘은 정기 1기 중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감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각감상은 상경전을 보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전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일과 이치를 밝힌 것이 이제 경전이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정전사리연구에서 이 세상은 대소유무 이치로서 건설되고 12의 1로서 운전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소유무 이치 12의 1을 밝힌 것이 경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소유무 이치와 12의 1을 밝힌 그런 경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른 길을 밝혀주게 됩니다.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각감상은 상경전을 보게 하는 그런 공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신작용 처리권은 1의 12예를 밝히는 그런 공부이고, 감각감상은 이치의 대소유무를 밝히는 공부입니다. 근데 이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각감상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경전을 쓰게 하는 그런 공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내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1의 12예가 이제 자꾸 이렇게 밝아지게 되고, 내가 세상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대소유무 이치를 기재를 이제 함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감각감상이죠. 내가 대소유무 이치에 이제 계속 이제 밝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경전을 보게 하는 그런 공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신작용 처리권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신, 마음과 몸을 작용하는데 그것을 처리한 사건을 기재를 하는 것이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재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인이 수녀간 모든 경계를 이제 당하게 되면 몸과 마음에 이제 어떤 작용이 있게 되죠. 그럴 때 온전한 생각으로 이제 치사를 하는 겁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해서 그 일을 잘 처리를 하고 그 처리한 실제의 상황을 기재를 하는 것이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공부인이 수녀간 모든 경계를 당하여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여 그 일을 처리하고 그 처리한 실제의 상황을 기재하는 것, 그것이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심신작용 처리권을 이렇게 기재를 할 때 어떤 요령을 가지고 좀 기재를 하면 기재가 쉬울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신이 당한 순역 경계를 먼저 기재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이제 살아가다가 내가 순경을 당할 수도 있고 역경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 경계를, 그 경계 상황을 이제 내가 오늘 지냈는데 언제 이런 경계를 당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먼저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경계를 당하여 일어난 마음을 기재를 합니다. 우리가 순경을 당했을 때는 내 마음에 좀 좋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들어질 테고, 역경을 당했을 때는 또 당황한다든지 걱정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마음들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를 당해서 그런 마음이 이제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느냐, 그 경계에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여 처리한 실제 상황을 기재를 합니다.
그런 경계를 당했을 때 우리 원불교 공부인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과거의 습관 따라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마음을 한번 멈추어 가지고 바르게 판단을 해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그런 이제 실행을 해야 되죠. 그것이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 경계를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한 다음에 내가 그 치사한 그 실제 그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글로 이렇게 옮겨 쓰면 그것이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를 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재를 이제 하고 나서 심신작용 처리권 끝부분에 감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은 이 기재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1의 12를 감정하여 제복의 결산을 한번 내보는 거죠. 내가 내가 처리한 일에 대해서 옳게 처리를 했는가, 그르게 처리를 했는가. 옳게 처리를 했을 때는 나한테 어떠한 복이 왔고, 그르게 처리했을 때는 나한테 어떠한 해로움, 죄가 됐는가. 그런 것을 이제 한번 결산을 해보는 것도 내가 심신작용 처리권 기재를 통해서 자꾸 1의 12에 밝아지는 아주 좋은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심신작용 처리권 기재애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령 제가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내 실수에 대해서 막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제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직면한 경계죠, 이것이. 그것을 이제 글로 이렇게 기재를 하고. 근데 그러한 이제 경계를 당해가지고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겠죠. 내가 좀 실수는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나도 이제 욕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음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습관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도 욕을 그냥 그대로 해버리면 이것은 그 심신작용을 내가 잘 처리했다고 볼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그러한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멈추고 내 실수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 실수를 돌아보니까 상대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고 상대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이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이렇게 사과를 하고 또 사과를 하니까 서로 또 관계가 또 괜찮아져서 함께 하는 그 일을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그대로 이 순서대로 글로 그대로 이렇게 써내려가면 그것이 심신작용 처리권을 그대로 잘 기재를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감정을 할 수가 또 있겠죠. 감정으로 이제 좀 적을 때 어떻게 감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마음을 멈추어 사과함으로써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감정을 좀 넣을 수 있겠죠. 마음을 멈추어 사과를 한 것은 12이해에서 12 중에서 시, 옳은 행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일을 잘 마무리한 것은 이해 중에 이로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2이해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도 스스로 12이해에 밝아지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대종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심신작용 처리권 기재애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단품 11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이완철 선지님에게 짐을 좀 지고 역까지 가자 하는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완철 선지님의 입장에서 심신작용 처리권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서울교당에서 이완철 선지님께서 이제 계셨는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완철 선지님에게
짐을 좀 지고 여기까지 같이 가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완철 선지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제가 지금 교당을 수축 중인데 제가 밑에 부리는 사람들이 수십 명 있습니다. 인부들이 있고 또 그리고 교무 이신상 그 짐을 지고 여기까지 가는 것은 좀 난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아래에 부리는 인부가 있으니까 그 인부를 시켜서 그렇게 짐을 지고 가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제 그런 마음이신 거죠. 그리고 교무 이신상 난처하다는 이제 또 그런 마음에 이제 들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종사님께서 짐 지고 가자는 이런 경계를 당해서 이완철 선지님은 마음에 일어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완철 선지님이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게 이제 그렇게 실행을 하신 거죠. 이것이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 실행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다른 분을 이제 대동하고 여기까지 이제 다녀오신 후에 감정을 이제 하십니다. 이완철 선지님을 불러서 이제 꾸중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짐지기를 부끄러워해서 서성의 명을 어기면 전무 출신 본분이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만생을 건지는 일꾼이 못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이게 12예를 이제 감정을 이렇게 하신 거죠. 짐지기 부끄러워 서성의 명을 어긴 것. 이것은 12 중에서 이제 그런 행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런 행을 하면 어떤 결과, 어떤 해로움이 오느냐. 그거는 전무 출신 본분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는 만생명을 건지는 일꾼이 못 된다. 이렇게 이제 감정을 12의 감정을 이제 해주신 내용입니다. 다음은 감각감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감상은 감각과 감상이 같이 있는 그런 내용이죠. 감각은 느낄 감자에다 깨달을 각자를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떠나서 엉뚱한 딴 것을 깨달은 것, 그것이 이제 감각입니다. 감상은 느낄 감자에 생각상자를 썼습니다.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을 얻은 것, 그것이 이제 감상입니다. 이것도 예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감상에 대한 내용은 사실 우리 교전에 대종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26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등잔불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등잔불이 그 광명은 사면을 다 밝히는데 어찌 제 밑은 저렇게 어두운가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대상은 뭡니까? 등잔불이죠. 그 등잔불을 보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종사께서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그 대답이 이제 감각감상입니다. 등불은 불빛이 위로 발하여 먼 곳을 밝히고 등대는 가까이 있어 아래를 어둡게 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이 내용은 이제 등대에 대한 그 등대라는 그 등잔불이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을 이제 밝히신 거죠. 등불은 불빛이 위로 발하여서 먼 곳을 밝히고 밑에 이제 등대는 가까이 있어서 이제 아래를 어둡게 한다. 이거는 이 부분은 이제 감상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것을 비유하여 말하자면
사람이 남의 허물은 잘 아나 저의 허물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볼 때는 아무 거리낌 없으나 저를 볼 때는 나라는 상에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 아래 내용은 우리 사람의 마음 작용에 대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등잔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것은 이제 감각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상황이 이제 비슷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바라봐. 그런데 자기 허물은 왜 못 보냐? 등잔불이 그 등대 밑에 이게 가려가지고 밑이 어두운 것과 같이 나라는 상에 가려가지고, 나라는 상에 가려서 자기의 허물은 잘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등불에 대한 밝힌 부분은 감상이 되고, 이 뒷부분은 감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다음 또 감각감상의 예를 대종경에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도품 6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서울 박람회에서 화재보험회사의 선전시설을 보시고 한 감상이 들었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대상이 뭡니까? 화재보험회사의 선전시설이 이제 되겠죠. 그 대상을 보시고 이제 감상을 이제 얻으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많은데 제가 좀 내용을 좀 줄여봤습니다. 핵심만 좀 줄여봤는데, 먼저 어떤 말씀이 있으시냐 하면, 화재보험 정서 한 장이 다시 새 건물을 이뤄내는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은 화재보험 회사의 선전시설에 있는 화재보험 정서를 보고 그 정서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감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화재보험 정서만 이제 한 장만 있으면 그 화재보험 정서를 화재보험 회사에 이제 갖다 줘서 그렇게 증명이 되면 보험금을 타서 건물을 이제 새로 지을 수 있죠.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을 이제 그 비유적으로 또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것이 뭐와 같으냐 하면, 육신은 죽어도 변함없는 영식은 영원하여 또 다른 육신을 받게 되므로 화재보험 정서같이 우리 영식은 영생을 보증하고 있나니라,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감각이 되겠죠. 화재보험 정서가 새 건물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 있어서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죽어서 없어지더라도 집이 불타서 없어진 것처럼, 그렇지만 화재보험 정서와 같이 우리 사람에는 영식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어. 그 영혼인 영원해서 새롭게 다시 또 육신을 이제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식은 화재보험 정서같이 영생을 보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감상, 이 부분은 감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무심히 바라보지 말고, 어떤 한 사물에 대해서 그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나서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을 내가 좀 얻은 것, 그것을 기재하면 그것을 그대로 감상이 되고, 거기서 그 대상과 비슷한 우리의 진리적인 어떤 대소유무 이치적인 그런 부분을 내가 찾아내서, 비유적으로 찾아내서 그것을 기재하면 그것이 이제 감각이 되죠. 그런 감상과 감각을 기재한 것이 이제 감각감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런 감각감상을 많이 발견하고 기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소유무 이치에 이제 밝아지게 되겠죠.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각감상은 상경전을 밝히는 그런 공부입니다. 심신작용 처리권은 1의 12예를 밝히고, 감각감상은 이치의 대소유무를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각감상을 많이 이렇게 기재를 하다 보면 1의 12예에 밝아지고 이치의 대소유무에 밝아지게 이제 됩니다. 우리가 경전
고정된 경전을 통해서 이런 일과 이치를 밝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상경전을 보는 것이다. 상경전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교도님들 일상 순역 경계를 당해서 내가 그것을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기재를 해보시면 내가 1의 12회에 자꾸 밝아지게 됩니다. 그 일상 생활 속에서 1의 12회를 바라보는 그 상경제를 바라보는 그 눈이 자꾸 더 밝아지게 되고 치사를 더 잘해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에서 어떤 내가 감상 들어지는 것을 적고 그러고 또 그 대상을 떠나서 또 진리적인 그런 부분을 발견해서 그것을 기재하다 보면 내가 이체의 대소유무에 상경제를 바라보면서 이체의 대소유무에 또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현실의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경전도 보시지만은 삼남항상 펼쳐져 있는 그런 상경전을 바라보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생생약동하게 살아있는 인간의 12의 이치의 대소유무 이치를 계속 밝혀가시는, 그래서 지혜가 정장되시고 치사력이 날로 정장되시는 그런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